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보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업무, 취미생활까지 오히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예술가들의 작업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가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갤러리 스페이스 소에서 열린 이병호 작가의 개인전 환상의 빛에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 소는 이전에 변상환 작가 전시를 소개하며 한번 다뤘던 공간인데요. 그때는 마포구 서교동에 있었지만 어느새 부암동으로 자리를 옮겼더라고요. 이전 공간도 좋았지만 부암동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새 공간 역시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병호 작가의 작업은 처음 보았을 때 솔직히 큰 감흥이 들진 않았습니다. 인체를 다룬 조각은 소재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고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작업 방식 역시 겉으로 보기엔 그다지 독특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전시장에 계시던 큐레이터 분께서 작가와 작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작품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병호 작가는 기존에 자신이 만든 인체 조각을 다음 작업의 재료로 사용합니다. 예전에 만든 작품을 덧칠해 색을 바꾸기도 하고 작품을 분절시킨 뒤 조각들을 스캔해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다음 그 데이터를 재조합해 새로운 조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다시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예전 작업을 찾아보니 이렇게 온전한 신체 조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을 분절시킨 뒤 디지털화하고 재조합해 프린트한 작업이 바로 실루엣 코디네이츠인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등이나 다리 같은 신체 일부를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프린트 작업이 3D 프린터를 통해 현실의 조각으로 탄생한 작품이 어라운드 그린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프린트 작업, 실루엣 코디네이츠와 같은 형태라는 점 눈치채셨나요? 실제 조각인 어라운드 그린을 어느 위치와 각도에서 바라봐야 프린트 작업에서 보았던 이미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큐레이터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병호 작가의 조각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계속해서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의 한 단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각이 디지털 공간의 데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 데이터가 다시 손에 잡히는 조각이 되는 것.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며 끊임없이 변형되고 순환하는 작업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생각하다 보니 종로구 소격동의 아트선재센터에서 26년 2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아드리안 비아르 로아스의 전시 적군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트선재센터는 종종 방문하는 공간이고 제 채널에서도 몇 차례 다뤘던 장소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미술관 입구가 흙으로 완전히 막혀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람객은 지하에 새로 만들어진 출입구를 통해 전시장으로 들어가야 했고 내부 공간 역시 우리가 미술관 하면 흔히 떠올리는 새하얀 큐브형 공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복도는 층마다 다른 색의 강렬한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계단은 모두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며 벽은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마치 외부 세계와 단절된 또 하나의 생태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하에는 버려진 극장 같은 공간이 있고 1층에는 흙이 가득 채워진 공간 한가운데에서 세탁기 하나가 미스테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호박, 수박, 감자 같은 작물들이 자라고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거꾸로 매달린 나무들과 함께 유기물과 무기물이 뒤섞인 조각들이 등장합니다. 이 조각들은 작가가 직접 개발한 타임 엔진이라는 디지털 시뮬레이션 도구에서 생성된 가상 조각을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전시장 속 나무와 식물들은 모두 살아있는 존재로 시간이 흐르며 마르거나 자라면서 작품의 형태 자체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나와 손에 잡히는 조각이 된 아드리안 비아르 로아스의 작업을 보고 있으니 디지털 데이터에서 조각으로 변신한 이병호 작가의 작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 또한 계속해서 분절되고 재조합되는 이병호 작가의 조각들과 닮아 보였고요. 두 작가 모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며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변형되는 작업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평소 전시 설명보다는 직감에 의지해 전시를 보는 편인데 이번에는 우연히 시간도 맞고 전시장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도슨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시 설명문만으로는 알기 어려웠던 작업의 배경과 방식들을 도슨트를 통해 알게 되니 작품이 훨씬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 전시장 곳곳에 남아있는 설명문의 흔적이 일부러 이전 전시의 것을 남겨둔 것이라는 점, 미술관 지하에 실제로 영화관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전시장 속 식물들이 모두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점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두 전시는 도슨트나 큐레이터의 설명이 전시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설명을 들어야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전시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지점을 알고 나면 전시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순간에 확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도 이렇게 예술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드리안 비아르 로아스의 적군의 언어는 오는 26년 2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오늘 보여드린 몇 달 전의 전시 정연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